시청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기대하셨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유영 이사장님 방송을 나가고 나서 워낙 뜨거우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약속하신 대로 이번 주에 다시 모셨습니다. 한 주간 이사장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네. 인사 좀 하시죠. 예, 오늘도 저희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루어지는 그 외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부터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이게 어떤 건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뜨거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년 전에 그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 이제 쓰신 책을 제가 감명 있게 읽은 게 있습니다. 네네. 평균의 종말. 평균의 종말. 네, 유명한 책이죠. 네, 유명한 네네. 책이죠. 네. 그 평균의 종말은 우리가 이제 테일러 시대에 그 표준화된 여러 가지 제조 방식을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마찬가지로 우리 직업훈련 영역에서도 이제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그런 그 맞춤형을 벗어난 그러니까 그런 대량 공급형의 훈련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많이 이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넷플릭스 이제 사회자분 넷플릭스 가끔 보시죠? 네네네. 네, 워낙 많이 유튜브도 많이 보실 거고요. 네, 유튜브도 네, 이제 근데 OTT라고 그러죠, 그죠? 네네. 수강 방식을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내가 원하는 쇼츠만, 네네. 예, 골라서 필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OTT 방식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런 플랫폼의 개념처럼 필요한 훈련 콘텐츠만 골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패키지 구독형 예, 훈련이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온라인 과정으로 이제 제공을 해나가고 있어요. 패키지 네. 구독형 온라인 과정. 그러니까 넷플릭스처럼 그래서 우리가 HRD 플렉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네, 그 플렉시블한 구독형으로 하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굉장히 큰 그런 이제 변화죠. 네, 네네. 그런 변화가 있는데 작년에 예를 보면은 작년 12월까지 원격 패키지 구독형 원격 훈련에 참여한 기업이 한 1,229개 기업이 벌써 흥미가 됐고, 높군요. 예, 한 네네. 7만여 명의 근로자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처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네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이 공급자 중심의 어쩌면 그런 훈련 과정을 제공해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 과정별이 아니고 그 기업 단위에서의 훈련 지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적하고 관찰하고 피드백해드리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려 그러면 기업들한테 과도한 어떤 그 뭐 규제랄까 네네. 뭐 제한 행정 절차 이런 것들 요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예컨대 과거에 최소 훈련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그 최소 훈련 시간이 적어도 4시간 이상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아예 과감하게 적용하지 않겠다. 아. 짧게 해도 좋다. 과거에는 그런 게 형식적인 게 네, 많지 네. 않습니까? 이제 왜냐하면 네. 훈련비라든가 환급 과정에서 아무래도 또 훈련을 공급하는 민간 훈련기관들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도 훈련비에 대한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훈련 시간을 늘림으로써 훈련비를 더 과다하게 네. 이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죠.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버려주고 또 훈련비를 청구할 때 행정 절차를 7단계에서 대폭 줄여서 3단계로 간소화시켜 버렸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교육 과정에 새로운 것들이 유형들이 많이 나오죠. 뭐 플립 러닝이라고 아마 뭐 들어보셨습니다.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플립 러닝이라든가 또는 개인 맞춤형 뭐 이런 훈련들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업한테 직접 훈련비를 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기업 직업 훈련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줄여서 기지카 이렇게 하는데 개인한테는 이제 개인별로 또 바우처를 줘서 개인별 직업 훈련 그 카드를 드리기도 하지만 기업은 기업 자체나도 할 수 있도록 기업 훈련 카드를 드림으로써 훈련 바우처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최소 500만 원에서부터 우리가 기업들이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납부 금액의 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거죠. 미리 파격적이네요. 중소기업한테는 네네. 240%의 그죠. 고용보험 납부한 것에 네네. 그 금액을 훈련 바우처로 이제 지급을 함으로써 다양한 훈련처를 훈련 콘텐츠를 아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지원을 이제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다 이제 행정 규제를 다 줄여 나가니까 그동안 정부 지원을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 지원 훈련 절차가 많으니까. 예, 네네. 훈련을 이거 받아라. 뭐 이거 받아라 그래도 네네. 야, 절차 복잡하고 우리 네네. 그거 입력해서 훈련비 이거 환급 받고 뭐 이거 할 사람도 없고 머리 아파서 뭐 차라리 그냥 안 하고 말지 또는 우리 돈으로 하고 말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례가 많았죠. 그래서 참여율이 그동안 네, 낮았던 네, 거죠. 그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드리니까 이제 예컨대 기존의 사업주 훈련에 그 전산 입력 그 항목들이 있었는데 63%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32개 입력 항목에서 굉장히 많이 좀 15개 감소했네요. 항목으로 네네. 감소했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기업 직업훈련 카드를 활용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은 기업이 14,000여 개의 기업, 15만 9천 명 정도의 근로자가 작년 한 해 참여를 했는데 아마 많이 몰라서 그럴 겁니다. 이렇게 간소화돼 있고 대폭 이렇게 행정 절차도 많이 줄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그 가깝게 편의성 있게 이제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게 점점 알려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점점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술은 가는데 인력들은 좀 뒤따라가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학교 인력 가지고는 좀 힘들겠다 하는 측면에서 산업 그 인력공단에서도 굉장히 반도체 같은 인력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그러는데 요 대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한 여러 지금 대학이라든가 여러 그 직업훈련 기관, 민간 훈련 기관도 그렇고 네. 반도체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인재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층에 대한 반도체 인재 양성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훈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산업 수요는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첨단 산업 분야 특화된 네. 예, 네. 훈련과 자격을 연계한 예,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전국에 이제 공동훈련센터라고 한 260개 정도 이미 공동훈련센터 많이 인프라가 만들어놨군요. 예, 수년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가 있습니다. 하이테크형이 바로 첨단 분야죠. 60개 정도가 계속 해마다 만들어지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네. 비롯한 대기업이 네네. 바로 뛰어들어서 저희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요. 네. 공동훈련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거죠. 저희들이 훈련비와 훈련 인프라는 다 물론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대기업이 갖고 있는 훈련 실시 역량과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네네네. 분야 특화된. 그래서 삼성전자과 같은 5개 기관을 작년에 신규로 또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제 스쿨 투 워크, 워크 투 스쿨. 그러니까 네. 이게 일학습 병행 제도라고 저희가 한국형 이제 일학습 병행 도제학교 개념이죠. 네네. 예, 그런 과정을 지금 전국의 그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뭐 대학교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학습 병행 영역에서도 첨단 산업 아카데미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첨단 산업 아카데미 내에서는 바로 이런 반도체 인력을 특화된 그런 그 로드맵을 네네. 이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이제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에 대해서 또 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글쎄요. 예, 예. 특성화 고등학교 2년 단계에서부터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 2년 또는 대학 4년대 대학 4년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2년 하면 6년이거든요. 네네. 국가가 음. 산업체를 이제 재직을 하는 재직 근로자, 청년 신규 입직자죠. 네네. 입직자 중에서 선발을 해서 입학이 되면 음. 모든 등록금을 전액 국가가 제공해 주는 거죠. 네네네. 그랬더니 그걸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요. 6년 동안 한 1억 정도의 개인. 그러니까 그 근로자는 근로자에서 급여도 따로 받죠. 급여는 네네. 또 별도로 저축을 하겠죠. 네네. 또 6년 동안의 일학습 병행을 통해서 학위를 받고 동시에 일학습 병행 자격을 또 받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학위와 자격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1억 이상의 금전적 혜택까지 가고 있습니다. 능력도 키우면서 네. 금전적 혜택도 가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고 네. 그 일학습 병행 제도 안에 바로 반도체 특화된 또는 바이오 특화된
이런 첨단 산업 아카데미가 프로그램으로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동훈련센터가 국가인적자원개발 네네네. 그 컨소시엄 사업 유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대중소 상생 프로그램도 있고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첨단형 공동훈련센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중심의 대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많은 자격증이 있는데 훈련 자격증을 해마다 저희들이 또 개편해 나가고 있죠. 예컨대 작년에 또 새로 개편된 자격증이 바로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라든가 네네네. 이러닝 운영 또는 스마트 공장 산업 기사 이런 종목들을 신설해 나가면서 과거에 그 오래된 별로 이제 노동시장에서 필요치 않은 자격 종목은 폐지시켜가면서 또는 네네. 플러스 시켜가면서 예 우리가 이제 자격 플러스 제도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자격에다가 새로운 첨단 분야가 들어와서 그 분야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면 무슨 자격 플러스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자기의 자격을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 목표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훈련 거점을, 인프라를 촘촘히 전국에 지금 260개 정도가 이제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전체에 그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도요 수도권에만 밀집되도록 하지 않으려면 네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금 플랜을 짜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뭐 이미 받고요. 네네.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어서 아주 촘촘하게 전국에 다 국가균형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배치해서 청년들이 또는 중장년 또는 제2의 인생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과 구직자의 미스매칭. 네. 지금 이제 사실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더라도 네. 이게 인력 구조상의 미스매칭 문제라든가 버틀넥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네. 이 측면을 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예, 구인 구직 간의 미스매치는 그 알타미라 동굴에 이미 써 있다. 그때도 아. 미스매치가 있었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그만큼 네네네. 풀기 어려운 난제죠. 예,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직업과 우리 교육 간의 매칭 정도가 네.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에 머무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통계를 뭐 제가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선진국도 미스매치는 당연히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미스매치는 영원한 화두이긴 하지만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네. 5년 전의 미스매치와 지금의 미스매치는 무엇이 원인인가, 무엇이 다른가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는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다른 관점에서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예. 이제 예컨대 이제 Z세대라고 하는 20대들은 2016년인가 2017년도에 독일에서 노동 4.0 노동의 네네. 가치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5가지 항목이 있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이제 제가 그걸 재밌게 본 게 그 20대 Z세대에 해당되는 연령층에서는 내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안정된 일자리 또는 뭐 일자리에 관련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추구하는 경향이 되게 높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 40대로 올라가면서 그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재미있는 현상이죠. 뭐냐면 워라밸을 중시하게 되고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일 자체보다는 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더라. 그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죠. 같은 젊은 세대라고 우리가 통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세대 내에서도 일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책 설계를 할 때 미스매치라고 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각각의 아주 세분화된 계층, 세대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바라면서 설계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가 우리가 이제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
우리가 배울 게 많죠. 음. 굉장히 빠른 그 뭐죠 그 노동 이동성이 활발하죠. 네네네. 네,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서 벌써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죠. 굉장히 빠른 패턴으로 노동 이동성이 직업을 활발히 바꿔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더 나은 일자리, 더 안정되고 보수가 높고 복지가 잘 되고 조직 문화가 좋은 데로 옮겨가려는 욕구 때문에 찾아가는 게 가장 높은 비중이겠지만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내가 꿈꿔왔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적성에 맞는 네네. 직무 네네. 또는 조직 문화가 나한테 안 맞는다. 아. 가봤더니 우리 CEO가 내가 바라는 CEO 상이 아니었고 내가 같이 일하고 모시는 상사가 내가 존경할 만하거나 따르고 멘토로서 인정할 만한 분이 아닐 수고 내 우리 기업의 문화, 기업의 그 근로 환경도 별로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퇴사를 하고 그다음 일자리를 또 찾아가는데 과거와 같이 이제 저 같은 베이비 보스들은 한번 들어가면 직장 많이 옮기면은 나중에 다음 취직할 때 뭐 불리하다 어쩌다 해서 오랫동안 근무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어른들부터 그렇죠. 들어왔지 네네. 않습니까? 한우물 팔아. 한우물을 팔아. 아. 근데 요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 그리고 기업에서도 뽑을 채용을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 경험을 가졌느냐를 굉장히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네. 한우물을 파고 꾹 가는 사람을 뽑는 거는 옛날 이제 그 채용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매치가 다양한 그 청년 세대 간에서도 아주 작은 미세한 간극이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해소시켜 줄 건가 하는 그 정교한 정책 설계도 필요하고 그걸 공급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나의 궁합에 맞는 기업들을 또는 일을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제 유럽의 오스트리아 같은 사례를 보니까 네, 청년 네, 정책 중에 하나가 모두가 견습 훈련 기회를 갖는 기회를 주겠다. 뭐 이렇게 모두가 견습 그러니까 이제 모두에게 동일한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게 바로 미스매칭에 대한 것들 완화시키고 뭐 미스매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뭐 오래 가겠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스쿨 투 워크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노동시장을 진입하기 전에 청소년기 단계에서부터 네. 조기에 진로 상담을 굉장히 체계화시키고 제도화시켜 보고 어려서부터 직업 체험을 다양하게 해주면서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이고 나에게 맞는 직무가 무엇인가를 찾게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넌 우리 아들만은 귀하니까 닥터가 돼야 된다, 뭐 변호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 희망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일은 업의 가치 면에서 보면 네네. 사실은 그런 일을 뭐 하는 것도 전문직으로서 뭐 인정받고 뭐 좋겠지만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거라고 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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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직업을 체험해보고 일 경험을 해보면서 거기에서부터 느끼는 어떤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일 경험은 취직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일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심리적으로 업에 대한 나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심리적 자신감도 같이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기에 진로 상담을 하고 교육 훈련을 이제 직업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중요한 게 사다리라고 저 명칭을 하는데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코디네이트 하면서 또 기업도 많이 제공해 주고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매칭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나에게 적합한 그 네네. 프로포 잡을 찾는 그런 과정 그런 그 청년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인력이 돼 있다 하더라도 기업과 미스매칭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풀 것이냐. 기업은 당장 인력들을 해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요 구조상이든 단기적으로 미스매치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많은 내국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외국 인력이 많이 도입됨으로써 상당히 이제 뭐랄까 그 위기 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네, 생각을 네, 하고요. 그 자리는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 일하시는 그런 자리는 우리나라 일자리의 공백을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로 이제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네. 뭐 작년에 한 10만 명 정도 이제 16개국에 들어오셨는데 올해는 한 16만 5천 명 정도 대부분은 우리나라 영세 사업장에서 네, 근무를 네, 네. 하게 되시는 9개 업종 되겠습니다. 네, 올해 네, 네. 3개 업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숙박업 서비스나 네. 음식 뭐 이런 광업, 임업 뭐 이런 부분 다양한 이제 그런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그냥 기업의 에러 문제를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그 16개국의 그 송출 국가의 담당 그 정부에서는 점점 더 많이 대한민국에 더 많은 자국의 그 국민들을 보내고 싶다고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나라들이 가까운 이제 싱가포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럽은 이제 자기들 대륙권 내에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제3국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네네네. 그러나 우리는 경쟁이 이제 뭐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뭐 다양한 국가들 간에 외국 인력에 대한 도입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제 임금 상승이 최저임금 특히 보장을 해주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요. 네네네. 예, 국가가 직접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에이전시를 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 예. 그 물론 문제죠. 에이전시. 네, 네네. 예, 에이전시가 끼지 않고 우리 인력공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력공단이 참 벅찹니다. 네네. 지금 작년에 10만 뭐 102명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우리 인력공단에서 외국 인력을 담당하는 우리 공단의 임직원분이 6만 명, 7만 명 외국 인력 도입 그 수준에 맞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16만 명, 5천 명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네.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벅찬 부분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과 음.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 인력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함께 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예,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는 시대가 됐고 네, 좋은 외국 말씀이십니다. 인력과 함께 일하는 시대가 됐죠. 네네. 미국이 왜 세계 최강국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느냐? 또 한때 유럽이 네네. 예, 세계 최강국을 어떻게 유럽이 유지할 수 있거든요. 딱 하나 답이 있거든요. 예,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해외로 많이 진출한 것. 두 번째로 뭐냐면 다문화. 우수한 인재들을 외국 인력들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네. 다문화가 정착돼 있고 다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한민국이 혁신 성장을 해나가려면 이제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다문화, 다양성에 대한 네. 이해가 온 국민한테 국가로서부터 잘 다양성, 다문화를 아, 좋은 지적을 인정하고요. 주셨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이게 포용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제도를 만들고 우리 고용주부터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업주부터. 네네. 예, 그렇게 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년에 우리가 저기 외국 인력 그 EPS 제도라고 합니다. 네네. 예, 외국 그 고용 허가제인데요. EPS 제도가 시행된 지가 올해로 20주년이거든요. 네네. 20주년인데 그동안 한 96만 명 정도 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일하셨어요. 음.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근로 근무하신 기간, 이 비자 기간이 만료가 되면 떠나시죠. 자기 귀국 네네네. 국가로. 작년에 첫 해로 16개 국가의 그 귀국 근로자와 네. 그 대사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 초청 행사를 뭐냐면 우수 사례. 귀국해서 자기 나라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 네. 그중에 어떤 분은 베트남 분이신데요. 베트남에 가셔서 한국의 LG전자의 벤더, 2차 벤더가 돼서 네네. 제조업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납품하고 네네. 또 어떤 분은 아이고. 필리핀의 행정부시장까지 선출직으로 선정되시고 네네. 그래서 글로벌한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해서 많이 배웠다. 대한민국의 근면성, 빠른 속도로 일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친절함, 네. 학습 문화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가서도 그 정신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다. 고맙게 말씀해 주셔서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셨겠어요. 아, 너무 뿌듯하고요. 직원들도 아예 마찬가지로. 아주 눈물 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고맙더라고요. 네. 네. 다음에 한번 다시 이렇게 모시기로 하고요. 아, 네. 시청자분한테 마지막으로 네. 좀 제가 질문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든가 네. 공단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사님의 개인 요걸 좀 네. 직접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에 걸쳐서 저희 인력공단 사업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능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다 설명을 못 드린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프로세스, 규제, 모든 부분의 혁신을 이뤄 나가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최고의 품질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한국경제 특집으로 이사님과의 그 인터뷰를 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이렇게 따져가면서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낭비가 아니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이걸 당부해드리면서 다음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영 이사님을 다시 한번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